김현지입니다. 오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북리뷰 두 번째 북리뷰인데요. 5가지 부로 나눠진 것 중에 지난 시간에 일부 기술적인 도전의 1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2부의 대표로 2부 7장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2부 7장은 정치적 도전에 대해서 다룬 부분이 챕터이고 그 중에 7장 민족주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민족주의. 민족주의에 대해서 다들 느낌이 오시긴 하죠. 민족주의에 대해서 여기서 유발 하라리가 붙인 타이틀은 지구 차원의 문제에는 지구 차원의 대답이 필요하다입니다. 요즘 보면 민족주의적 고립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트럼프 대통령 얘기도 있고, 중국은 이제 더 이상 공산주의라고 뭔가 하나 더 낮은 그 철학이라고 보고 있지도 않고, 하여튼 여러 가지 민족주의적 고립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를 나쁘게 보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근데 사실 돌아보면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소규모 집단에서의 친밀함은 되게 자연스러운데 낯선 사람에게 충성심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이라도 더 작은 집단에 익숙한 것이 당연한 그런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민족이 가능했던 거는, 예전에 민족이라고 조금 더 큰 규모의 그룹이 가능했던 이유는 강력한, 그 당시엔 강이란 게 굉장한 도전이었는데 범람되거나 아니면 말라버리거나, 근데 강을 이기기 위해서 힘을 합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댐을 내고 수로를 내고 또 창고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이제 힘을 모으다가 1945년쯤부터 민족주의가 쇠퇴하게 됩니다. 그 이유도 살아남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으로 뭉쳤던 것도 살아남기 위해서였고, 이때는 핵무기가 발명되는 바람에 핵무기를 가지고 너도 나도 망해버릴 수도 있다, 그런 위험에 직면하다 보니까 그 평화를, 이제는 민족만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지구적인 접근이 더 우선시 됐던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세계화가 되면서 이제 이 세계화가 미래의 물결이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컸었죠. 그리고 민족 단위 유대감은 분명히 장점이 있긴 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배려하고 희생하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죠. 하지만 문제는, 이 민족 단위 유대감의 문제점은 자칫 잘못하면 국수주의적인 우리 민족이 최고고 너네들은 나빠, 우리를 우선할 거야,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이 민족주의의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핵무기가 생기면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게 됐는데요. 민족주의보다 세계화를 더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게 됐었던. 그런데 핵의 도전을 그래서 우리가 선국적으로 대처를 했죠. 그리고 핵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이 감소하게 되는 쾌거를 이룹니다. 근데 이제 슬슬 우리가 다시 민족주의가 슬슬 고개를 드는 게 너무 이렇게 평화로운 것들이 익숙해져서 잊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죠. 러미는 이제 핵군비 경쟁에 착수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핵 강국인 영국이 브렉시트 논쟁할 때 핵에 대해서, 사실 영국이 핵 강국인데 이런 전쟁의 위험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가 전혀 없었어요. 경제에 대한 얘기만 거의 집중되어 있었죠. 그리고 예전에 유럽이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어요.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정말 몇 세기에 걸쳐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었죠. 그래서 그 유럽 연합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성과였는지, 기적과 같이 이뤄냈던 그런 평화였는데 그 브렉시트 논쟁이 있고 막 갈라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민족주의, 그래서 돌아보면 민족주의, 다시 말하자면 힘의 정치로 돌아가는 것은 되게 묵직한 도박인데 슬슬 일어나고 있는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핵전쟁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생태학적인 도전이에요.
지금은 지구 단위로 생물권이 위험을 받고 있죠. 비료로 처음엔 인을 썼는데 많이 쓰게 되면 이건 독인 거고, 그리고 수천 년간의 연쇄살인범 누굽니까? 사피엔스에서 절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줬죠. 이유를, 증거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줬어요.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 수천 년간 연쇄적으로 동물들을 죽여왔죠. 그런데 이제는 연쇄뿐만이 아니라 대량 살인까지 하고 있는, 살인이라기보다는 살생태계인 거죠. 생명체 다수는 멸종됐고 이제는 인류 기반까지도 위험해지게 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어요. 그중에 가장 위험한 건 기후인데, 핵은 잠재적이에요. 터지지 않으면 말짱하죠. 안전해요. 그런데 기후는 실제 상황입니다.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는 위험이죠. 그리고 임계점을 지나면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빙하들이 다 녹아버리면 다시 얼릴 방법이 없는 거죠. 이건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족주의를 따질 때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핵보다 훨씬 위험한 측면이 있는 거죠. 핵은 다들 긴장하고 안 쏘면 그만인데, 생태계는 지금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해결될 수가 없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 생태계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전 지구적으로 해야만 할 노력인 겁니다. 감자 1kg를 만드는 데는 물이 300리터 정도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소고기 1kg를 만들려면 물이 15,000리터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육류를 생산하는 데는 정말로 많은 생태계의 고갈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청정육류에 대한 연구죠. 그리고 이게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다라고 광고가, 기사도 나고 하던데요. 청정육류가 현재는 햄버거 $11 정도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들어낸 육류를 만드는데 3가지 정도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식물 단백질로 만드는 방법이랑 뭐랑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정말 고기랑 차이가 없는 육즙이나 이런 것까지 그대로 재현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가서 먹어보고 싶은데요. 아마 드셔본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생태계의 문제는 특성이 뭐냐면, 다른 특성, 핵과 다른 특성이 뭐냐면 나라마다 이해가 다른 거예요. 핵은 모두가 몸으로 절절하게 느끼고 있어요. 한번 핵 터지면 몽땅 다 망하는구나에 대해서 느껴져요. 그런데 온난화는 나라마다 느낌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 온난화가 돼가면 점점 러시아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항로가 점점 위로 올라오겠죠. 그리고 점점 러시아가 더 살기 좋은 땅이 되겠죠. 그래서 약간 이 온난화에 대해서 미온적일 수 있는 거예요. 러시아 입장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팔아서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가 반갑지 않은 거죠. 그래서 미온적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이해가 달라요. 또 하나는 즉각적인 위험인데, 핵은 터지면 바로. 근데 온난화는 뭔가 불분명하고 지금까지 계속 온난화 얘기해왔잖아요. 몇십 년간. 그래서 사람들이 몸에 딱 와닿는 그런 위험을 느끼고 있지 않은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 정신 못 차린 게 이런 예가 나와 있죠. 올해 1월에 미국이 외국산 태양광 패널 장비에는 관세를 30%나 부과했어요. 더 싼 장비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죠. 따라서 재생에너지 속도도 감소하겠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단기적 고통이 닥치면, 예를 들어서 뭐 경제 위기가 터졌다, 이러면 환경은 미루는 거죠. 환경 미루고 남에게 넘기고 잊은 척하고, 이렇게 되기 쉬운 문제라는 거죠. 또 하나는 기술적 도전이에요. 생태계적 도전, 또 하나는 기술적 도전. 이것도 민족주의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사피엔스에서도 조금 나왔고 호모데우스에서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 책도 이 앞에 1부에서 굉장히 많이 다룬 내용인데, 정보기술과 생명기술이 합쳐지고 또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는 AI가, 기계가, 그리고 그 기계를 독점하는 그런 부류, 카테고리의 사람들이 독재하게 된다. 디지털적인 걸 다 독점하게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무용한 그런 계급이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얘기했었는데요. 지난 북리뷰에서도 살짝 나왔었죠. 그렇게 나오는 그런 현상, 그거는 민족주의로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만 그거를 철저하게 막는다라고 해서 해결될 수 없다는 거죠. 유전공학 금지 한 나라에서 해봤자 딴 나라에서 하면 아무 소용없죠. 딴 나라에서 하면 우리나라라고 안 할까요? 맞춰가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경쟁은 네가 했으니 나도 해. 나도 유전공학 더 팔 거야. 생명의 신비 더 파헤칠 거야. 그리고 그거 적용할 거야. 생명 만들어 볼 거야. 이거는 바닥을 향한 끝없는 경주라는 거죠. 그런데 막을 길이 없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이 지구적으로 힘을 합치지 않으면 막을 방법이 없다. 그리고 핵과 또 위에서 말한 기후, 생태학적인 거, 그런 부분들은 물리적인 위협이죠. 그런데 이 기술적인 도전은 되게 파괴적인 거예요. 인류의 본성 자체도 바꿀 수 있는, 조작하고, 유전자 조작하고, 사이보그로 조금씩 바꾸고, 정보, 뇌에 있는 지식을 클라우드로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기 시작하면 인류의 본성 자체도 바꿀 수 있는 파괴적인 변화라는 거죠. 인류의 깊은 윤리적, 종교적 믿음에도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요. 이런 거를 한 나라가 민족주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기술적인 도전은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이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도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족주의를 챙기고 있을 때냐라는 거죠. 우리는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네안데르탈인, 그 옛날 3만 년 전 그 네안데르탈인이나 아니면 오히려 침팬지와 유사한 그런 종이에요.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뇌로 사고하죠. 그리고 탐욕 있고 사랑하고 분노하고 사회적으로 유대합니다. 네안데르탈인과 침팬지와 유사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종이 우리를 향해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은 지구적 그리고 우주적 관점에서 문제를 봐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거죠. 민족주의를 따질 때가 아니에요. 자, 우리는 지구 우주선을 탔습니다. 공동의 적이 있어요. 3가지. 핵 문제, 생태계적인 문제, 기술적인 도전. 그런데 이 3가지는 하나만 잡아서 해결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 3가지를 다 잡아야 돼요. 하나라도 놓치면 그냥 인류는 전멸할 수도 있는,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의 범위인 거예요. 지구적인 문제, 인류 전체의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개인은 현재 보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리가 이거 신경 못 쓸 거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 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돌아보면 우리 한 명 한 명은 가족에도 신경 쓰고 있고요. 이웃에도 신경 쓰고 있고요. 또 국가에도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이걸 다 동시에 챙기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인류와 지구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거 추가 왜 못하냐는 거죠. 그것도 추가하자. 그것도 같이 신경 쓰자. 라는 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을 이겨내기 위해서 부족을 넘어서 국가적인 협력을 했죠. 그래서 민족주의를 만들어냈죠. 자, 이제는 지구적인 정체성, 지구적 협력이 필요할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정부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세계 정부를 만들어서 문제를 세계적으로 해결하자. 유엔이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아름답게 들리긴 한데 사실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의견 모으고 다 모여서 다 논의하고 그래서 다 결정하고 이러면 너무 늦는다는 거죠. 막 이뤄지기가 너무 힘든 꿈과 같은 이상이죠. 그래서 그거 바라는 것도 하지만 동시에 작은 규모의 결정에서도 고려를 하자. 지구 차원의 문제, 지구 차원의 이익에 무게를 실어보자라는 겁니다. 회사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 그리고 세계 말고 우리 국가에서 문제를 결정할 때, 우리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결정할 때, 이때 지구적인 문제, 지구적인 이익에 대해서도 한 번씩 신경을 써보자는 겁니다. 뭐 이게 다를 바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텀블러 쓰자라든지 플라스틱 빨대 쓰지 말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뷰, 이런 시선에서 만들어내는 운동들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번 북리뷰에서 민족주의에 대해서 다뤘고요. 발제 내용, 지구 차원의 문제는 지구 차원의 해답이 필요하다. 딱 어울리는 설명인 것 같죠. 네, 그러면 다음번에는 또 몇 장 건너뛰고 또 그 다음 챕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